이게 5년 동안 여자친구랑 잘 만나다가 헤어지신 건데요. 아마 올해로 들어와서 1 월쯤이었을 것 같아요. 설날에 각자 집에 선물도 보내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서로 권태기가 또 온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서로 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의무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 같고, 서로가 서운한 걸 이야기하면 "고치겠다. 알겠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정작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 여자친구가 애정 표현을 해 달라고 스킨십을 유도해도 "운전하고 있어서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베어 버렸고, 헤어지기 전엔 잘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생각이 납니다. 아마 옛날 같은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편안하고 익숙해서. 여자친구와 저는 5 년을 만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헤어지자는 말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싸우더라도 그날 그 자리에서 화해하고 대화하고 서로 고쳐 나가자, 개선해 나가자, 그런 연애 중이었는데요. 여자친구네 회사가 집이랑 좀 멀어요.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일하는 직책은 보건 쪽이고요. 출근을 하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가야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 이미루 님은 일을 해도 오늘 할당량만 하고 치고 빠지면 돼서 개인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아 밤에 반려견 데리고 산책도 나가고 그러면서 지냈는데요. 작년 말쯤부터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이미루 님이 집에서 노는 날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항상 여자친구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때부터가 하루 시작인데, 미루 님은 자기 생활 늦게 끝나고 늦게 일어나고 어쩔 때는 일찍 일어나고 패턴이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그걸 보면서 '자기는 나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 드리자면, 권태기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상황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새롭게 이제 취업을 하고 사회 초년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직장에 적응하고 힘들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 줬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루 님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라는 게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항상 걱정이고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항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아무튼 여자친구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에너지 고갈이 와서 권태기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5 년을 만나서 권태기가 온 게 아닙니다. 사실 권태기는 2 년이나 3년 차에도 벌써 왔었어야지 왜 5년 차에 오는지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이 여자분이랑 굳이 5년 차에 권태기가 오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을 써줄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의 관계로 만나도 서로 간에 이제 남자친구로서의 관리, 여자친구로서의 스킨십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니까 '우리 과연 연인 사이로서 왜 만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게 이제 권태기입니다. 여자친구는 굉장히 힘들어요. 새벽 4 시에 일어나고 이러니까 권태기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런 건데 당연히 이게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해석을 하셨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 상황의 문제라는 거. 1월 중순쯤에 데이트하고 재미있게 놀고 오후에 집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 쉬는 날엔 공부도 하고 자기 계발도 하고 그러라고. 오빠 동굴도 들어가지 마라. 나는 오빠를 케어한다고 했는데 내가 회사 다니고 이제 학생도 아니어서 하루 종일 오빠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 계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자친구 개인적인 시간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 계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남자친구를 신경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못한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권태기가 안 오는 게 이상해요. 남자친구로서의 역할, 여자친구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데 스스로가 불편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이후로는 자주 나가려고 하고 뭘 하려고도 하고 일 남은 거라도 있으면 빨리빨리 하는 생활을 했고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한계치가 있어서 휴무 없이 일하다가 일 없는 날이 휴무다 보니까 휴무인 날엔 저 역시 에너지 충전하는 부분엔 집에서 푹 쉬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여자라서 무시받는 게 너무 싫어서 더욱더 잘할 거라는 욕심이 많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11 시에서 12 시에 집에 들어오고요. 씻고 어쩌고 하면 1 시에 자고
두세 시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이게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자체가 안 되는데 남자친구를 챙긴다라는 건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권태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에 두세 시간 자는 일도 벌어지는데 남자친구는 언제 만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식한다고 이야기해 주면 저는 그때부터 신경 쓰였어요. 매번 같은 말을 해도 달라지지가 않는데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전단지를 만들거나 홍보를 하거나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거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니 상대방에게 더 집착을 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여자친구가 힘들어 하는데 남자친구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을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미루 님도 남자친구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착 행동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2월 말인가 1월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자친구는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리는 바람에 외국인분들 보내야 하고 방역 불러야 하고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다, 버겁다, 지친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일주일에 회식이 많으면 4번, 적으면 2번 정도인데 건설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여자친구의 삶 자체가 없고 여자친구가 직장 들어가면서 얼마 안 돼서 이 연인 관계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로서 자기의 삶이 아예 없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남자친구를 만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끝난 거죠. 형식적으로 이어져 온 관계가 되겠죠. 연락을 해도 좋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8월부터 2월까지니까 여자친구는 그때부터인지 아마 회식하는 날에 제가 연락하는 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앞가림하는 것도 바쁘고 회식에서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일 텐데 남자친구가 이런 걸 이해 안 해준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미루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제 이게 끝난 거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남자친구는 불만이 쌓여가서 이제 터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건이 터진 건 2월 20일 날 회식하고 2월 21일 넘어가는 새벽에 제가 먼저 일어나게 돼서 카톡을 했는데 답장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전화는 받고 카톡은 안 해서 너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화장실이래요. 준비하고 씻고 나갈 때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6시 반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회사 앞이라고 하더군요. 순간적인 생각으로는 아 얘가 외박을 했나? 막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서 물어봤더니 오해할 걸 오해하라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친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회식하고 그러다 보면은 집에 들어가도 2시간 3시간 자려고 다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자는 일도 있었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남자친구 걱정이 너무 많이 될까 봐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여자친구가 2월 20일 날 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21일 날 정지가 된다는 문자가 왔었는데 그걸 말해주면서 핸드폰 정지여서 연락을 못했다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머리가 띵 하고 와닿더라고요. 아 얘는 사소한 것조차 이야기를 안 해줬구나. 옛날 같지 않구나. 연락을 했을 때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고 요금을 내고 연락한다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예전과 달라진 거는 맞죠. 옛날 같지 않은 거는 맞아요. 왜냐면 여자친구는 지금 예전과 같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자친구가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핸드폰 미납으로 이게 정지가 될 정도입니까? 이걸 꼭 이해해 주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건 여자친구가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애초부터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잦은 회식, 술자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고 있었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부터 여자친구가 제대로 된 만남조차 못 해줬을 게 뻔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이 관계를 겨우겨우 이어나가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불평불만이 쌓였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갖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냐, 이해하지 못하고 종지부를 찍냐, 이거의 문제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연락 문제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헤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서 제가 불을 질렀던 것 같네요. 화를 못 참고.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개선해야 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상황 종료됐는데 일단은 여자친구가 이렇게 생각 자체로 그냥 종료고요. 사실 상황적으로 이 여자가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찰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여자가 괜히 이랬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고 자기 핸드폰 요금 낼 것도 미룰 정도면요. 고친다, 개선한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안 들어줄 거라는 예상은 듭니다. 저도 모르게 술을 먹으면 불신을 하며 의심을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3 일이 지난 2월 24일 새벽 4시에 카톡으로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오빠 우리 시간 좀 가질까? 올해는 아니고 그냥 잠시라도. 오빠도 나도 둘 다 서로에게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잠시 시간을 좀 갖고 싶네. 오빠 없는 일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나 싶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저는 다시 관계가 합쳐질 거라는 기대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여자의 상황이 개선이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0% 장담하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당연히 남자친구를 정리하는 게 맞죠. 인간의 본능은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번식은 생존을 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생존을 더 우선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걸 포기할까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헤어지는 걸 포기할까요? 당연히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먼저 포기합니다. 그래서 "너 생각이 맞다면 그렇게 할게. 하지만 내 인생에서 전부인데 헤어지면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고 여자친구는 "나보다 오빠가 먼저 해야 할 이야기들인데 내가 먼저 꺼내서 미안해. 길게는 갖지 말자." 왜냐면 자기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로서의 어떤 행동들을 제대로 못 해 줬는데 오빠는 참고 있었으니까 오빠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내가 먼저 꺼내서 미안하다라는 거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더 노력하고 있을게."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와라."라고 제가 답장을 했고요. 여자친구가 "응. 정신 차려서 갈게. 너무 오래 있다가 오지는 않을게. 그냥 잠시만." 이 여자도 잠시만 올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자분도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라고 시간을 갖기로 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미루 님이 못 참고 2일 만에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요. 2월 27일 날 만나자마자 여자친구는 종일 울었습니다. 울면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오빠도 나도 서로가 많이 지친 것 같다고. 이게 오빠가 지친 게 아니라 이 여자친구가 힘든 거예요. 이걸 받아주고 있느라고 지쳤을 수도 있죠, 남자친구가. 외로웠고 요즘 힘들고 자기가 하는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분간도 안 간다면서 울부짖으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는 말 하면서 사랑한다고. 근데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대요. 돌아갈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이나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택이 맞아요. 자기가 하는 선택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요. 이미 이 내면 세계가 와장창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루 님이 잡아줘도 손을 놓으려고 하고 입 밖으로는 "헤어지자. 그만 만나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쉬고 싶다."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새벽 4 시에 연락이 왔는데 전화로 "오빠 우리 연락만 하고 지내면 안 되냐?"라고 하길래 "안 된다고. 우리 헤어진 거 맞다고." 밀어냈습니다. 이제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헤어진 후에 친구로 지내자. 연락만 하고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남자친구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남자친구에게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기도 서비스를 해 줘야 되고 여자친구로서의 관계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적인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남자친구와 당장의 욕구만 채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여자친구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엔조이 관계처럼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계 없이 서로 즐기는 관계만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외가 안 됩니다. 이걸 받아주게 되면. 진짜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 통화도 하고 싶고 연락도 하면 안 되냐고 그러길래 "아니 헤어지면 끝난 거야. 내 손은 놓은 건 너다.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 있지만 너가 밀어내니까 미련 없이 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여자로서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은 거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이걸 보고 아셔야 되는 게 여자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남자친구로서의 서비스 넘버 1 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연락만으로도 자기가 관리를 받고 자기가 힘들 때 이렇게 기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다 제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자친구들에겐. 마지막에 연락이 온 게 3 월 6 일쯤에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 1 시간 정도 통화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회사의 집안일 등등 너무 버거워한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은가 봐요. 어머님이 저보고 상처 너무 받지 말고 아줌마가 너 많이 예뻐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전화했다.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는 가정에 이혼도 하는 세상인데 너희는 연애만 하다가 잠깐 떨어져서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다 보면 알게 될 거다. 저보고 다른 여자 만나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딸한테는 어머님이 전화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안부 연락을 끝냈습니다. 궁금하신 것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헤어지고 나서 왜 우는 건가요? 이 우는 심리는 무엇인지, 왜 다른 사람들처럼 네가 싫어졌다,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아니어서 헤어진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쓴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루님 사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여자친구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직장이나 가정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 재회가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겠죠. 이제 너무 힘드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이미루님하고 재회가 안 돼요.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잡을수록 도망갈 것 같아서 제 할 일만 하고 생각 지우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면 제 카테고리화도 안 될까요? 아니에요. 본인이 연락만 안 하면 제 카테고리화 되는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여자의 원리적인 상황이 괜찮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 카테고리화가 되더라도 이 여자가 제정신인 상황이 돼야지 만나는 거지, 객관적으로 걔네 부모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이걸 단순히 마음의 문제다, 제 카테고리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생각이십니다. 만약에 앞으로 내다봤을 때 추후 시간이 좀 지나서 재회를 하게 된다면 연애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애 방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잘 만나셨잖아요. 연애 방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차 때 지금 큰 시련이 닥치셔서 헤어지게 된 겁니다. 권태기는 올 수도 있는데 권태기가 왔을 시점은 대부분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왜 어떤 원인인지를 찾아보면 헤어지지 않습니다.